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암울했던 지난 한 주를 보내고요. 희망의 한 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글로벌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6개월 금지에 따른 수혜 종목과 함께요. 지수가 안정이 됐을 때 종목들의 반등 우선순위와 함께 목표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주 지수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면요. 코스피 지수가 269포인트 13% 하락한 1771로 마감이 됐죠. 자, 지난 금요일 장중 한때 1700선도 붕괴되는 모습이 나왔지만요. 장 막판 낙폭을 축소를 해줬어요. 수급 현황 보면은 외국인들이 5일 동안 5조 원 넘게 매도를 한 반면에요. 개인들이 3조 6,600억대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들도 9,400억대 물량을 받아줬죠. 기타 법인 4천억 200억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원체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이 강하다 보니까요. 시장 하락이 커지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죠. 다음은 코스닥 지수예요. 118포인트 18% 넘게 하락을 하면서 524포인트로 마감이 됐죠. 자, 하지만요, 수급 현황 보면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크지 않죠. 262억. 지난 금요일날 한 3천억대인가요? 오히려 매도를 하면서 한 주 전체로 봤을 때 개인들의 매수가 크게 감소한 반면이죠. 자, 외국인들의 매도도 400억대로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관에도 348억 순매수를 해줬고, 기타 법인도 155억 순매도를 보였죠. 아마 개인들의 반대 매매와 지수 하락에 따른 손절 매매로 인해서요. 이 개인들의 순매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판단. 그래서 금매물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 금매물이 소화가 되면은 빠른 반등도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선물지수죠. 33.75포인트 12.3% 하락한 240.5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선물도 뭐 큰 변화는 없어요. 외국인들이 5,200계약 정도 순매수를 해줬고요. 개인들이 한 7,200계약 매도를 하고, 기관이 5,000계약 정도 매수를 보였고요. 기타 법인이 2,900계였죠. 큰 특징 보면요. 이 코스피 지수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이 된 반면에 코스닥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크게 감소하고, 선물 파생 쪽에서는 오히려 상방 쪽으로 외국인들이 베팅을 하기 시작했다. 즉, 지수 하락의 절정을 찍고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기 노란색 있죠? 무료 문자 받기 신청해서요. 혹시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보 문자를 보내드리니까요. 여기 핸드폰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세 진단 및 주요 일정인데요. 주말에 마감된 미국 증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요. 우리 한 주를 그렇죠? 희망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우 지수 같은 경우가 1985포인트 9.3% 상승한 23,185. 나스닥 지수도 673포인트 9.3% 상승한 7,874로 마감이 됐어요. 이렇게 미국 다우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가 큰 폭의 상승의 반전의 모습을 보인 이유는 세계 각국의 이 경기 부양책에 따른 거죠. 자, 미국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하면서요, 이 주 정부 등의 약 500억 달러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죠. 또요, 미국 중앙은행이 진날 30년 만기 국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만기의 국채 매입을 단행을 하면서요, 양적 완화를 시작했다라는 그런 평가죠. 또한요, 다음 주 17일, 18일 날,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목요일이죠. 다음 주 예정된 미국 연방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추가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가 단행될 수 있다. 원체 심등 국면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이 경기 부양책을 그것도 보통이 아니라 아주 가장 센 부분부터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카나다도요. 이 중앙은행은 지난주 0.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따르고 또 이날도 또 연속적으로 0.5포인트 긴급 인하를 단행했다. 그죠? 이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최대 경제국인 독일에서 적극적인 재정 부양책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요. 유럽연합도 약 370억 유로의 투자 기금 계획을 발표를 했죠. 뭐 일본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요. 자금 공급 확대 방침을 정했고요. 이번 주죠. 이번 주 후반 중국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추가로 0.05포인트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죠.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금리 인하 및 양적 완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푸는 정책이 지금 실시가 돼주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다음에 국제유가도 마찬가지에 러시아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경쟁적인로 마찰이 나오면서요. 유가가 급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원유 시장 안정을 위해서 에너지부에 전략 비축유를 대량 매입할 것을 지시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유가도 안정세를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고 또 하루 자기 주식 매수 주문 제한을 완화해 적극적인 매매를 촉진을 시켰고요. 그리고 신용융자 담보비율이 한 140%인데요. 그 유지 의무를 면제해서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또한요, 미국이 FOMC가 17, 18일 날 미국 시간으로 열리는데 국내도 거기에 맞췄어요.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연다뤘죠. 아마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돼서 국내뿐이 아니라 해외 세계 각국에서요. 이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이 시장의 안정을 투자 심리를 위축을 어느 정도 막는 그런 모습 속에서요. 지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먼저요. 공매도 금지, 6개월간 금지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HLB죠. 먼저요. 최근 한 달간 공매도 잔고 비율 기준이 상위 종목에 대해서요. 5개 종목이 다르면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 KMW, 헬릭 스미스, HLB 생명과학 있는데 그 중에 HLB 그죠?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지난 10일 기준으로 전체 발행 주식의 12.64%가 공매도로 집계가 됐죠. 자, 그러면은 이 공매도를 치지 못하면 공매도 세력들에 의한 쇼 커버링이 불가능해서 공매도라는 것은 먼저 매도를 하고 주가가 빠지면 싸게 사서 대감 주식으로 대감는 거죠. 그 차익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더 이상 추가 공매도를 못 친다 그러면은 이 다시 대사줘야 되는 주가가 올라가면은 손해가 커지니까요. 다시 사줘야겠죠. 거기에 따른 숏 커버링이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내용이고, 자, 여기 또 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HLB에 대해서요. 무상증자죠. 자, 2012년 5월 셀트리온 때도 상당히 회사가 힘들 때 무상증자를 실시를 했어요. 그거에 인해서 숏 커버링이 촉발된 적이 있는데 이 HLB도 무상증자한다. 그러니까 빌려주는 사람이 자기가 주식을 갖고 있어야지 무상증자를 받아요. 그러면 빌린 사람이 갖고 있으면 빌린 사람한테 가겠죠. 그래서 이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한테 빨리 갚으라고 독촉을 하면서 숏 커버링이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HLB 그리고 참 KMW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한번 뒷부분에 가서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하고요. 대부분들이 공매도 많은 바이오주에 집중이 되어 있다.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는 얘기고, 또 시장 조성자에 대한 공매도를 포함해야 한다라고 시민들이 말씀을 해드린 투자자들이 얘기를 하니까는 금융위에서 현재 거래소 상장 주식에 대한 시장 조성자가 모두 국내 증권사이고 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시장 조성 가능성을 통해 공매도를 계속할 수 없다라는 답변 나왔죠. 그래서 아마 공매도 6개월 금지는 조금 의미 있는 그러한 상승으로 조금 반전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코스닥 520폴대로 급락 반대 매매 평소 8배로 급증. 자, 그러니까는 지난주 금요일날 개인들이 순매도를 보인 반면에 한쪽의 물량도요, 바로 이 반대 매매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지수 급락으로 오전에만 평소보다 지난 금요일날 7배에서 8배 많은 반대 매매가 쏟아졌다는 얘기죠. 자, 유가시장하고 코스닥 시장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10조 260억인데요. 이 6일부터 5거래일간 10조 원대를 유지를 하는, 그래서 이 빌려서 주식을 산 사람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담보 비율이 140%가 떨어지고 하면 반대 매매가 나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 융자는 5조 4천원,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보다 더 많다는 얘기죠. 훨씬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수가 계속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그렇죠?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요, 또 다른 증거사죠. 최근 주식 반대 매매 규모가 약 11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했죠. 개인 투자자의 깡통 계좌 속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달 들어 12일까지는 주식 반대 매매 규모가 하루 평균 137억으로서요. 2009년 5월 143억 이후 10년 10개월 만에 가장 반대 매매가 많았다는 얘기죠. 미수금도요. 이달 11일 미수금은 2,968억까지 거쳐서 연중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서 이 반대 매매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나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만큼 심동 국면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오른쪽 봐도 신용거래 잔액 이달 10조 개성되는 주가 급락으로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반대 매매 물량까지 쏟아져 피해가 크고 있다. 그러니까 정점이 어느 정도 지나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수 안정시 낙폭 만의 우선순위 종목들을 봐야겠죠. 자, 처음에 지수에 의해서 크게 하락할 때는요, 많이 빠진 종목 먼저 강한 상승이 나온다 해서 과대 낙폭주 많이 빠진 종목이 먼저 오르기는 시작하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서 그냥 좀 이따 뭐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시장보다 더 많이, 그리고 하락한 상태에서 더 많이 하락한 종목들 반등은 세게 나오겠지만은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이 개선이 돼야겠죠? 주가 하락폭이 크면서 외국인 기관 매도가 적은 종목, 그죠? 이런 종목들 우리가 눈여겨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재료가 있어야겠죠? 실적 개선 및 성장성 전망 등 재료 이슈와 종목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금요, RF텍, KMW, 서진시스템, 이오테크닉스, 유니테스트, JT, LNF, 포스코 케미칼, SKC, 코오롱, PI 등 이렇게 종목이 있죠. 아마 테마별로 뭐 한두 종목씩 제가 조금 이렇게 넣은 거는 있지만요. 이 종목들 한번 공통된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단기에 급락한 것은 다 맞아요. 그렇죠? 자, 먼저요. RF텍을 한번 보죠. 자, RF텍이요. 요새 이제 이 스마트폰의 이제 주변 기기 부기를 했다가 작년서부터 5G 통신 장비 안테나 쪽 부품을 만들어내서로 전환이 됐고, 또 필러 의약품 쪽을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죠. 근데 이번에 그 회사들을 물적 분할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100% 자회사라고 주겠다 했죠. 자, 이 회사 우리가 같은 경우는 이제 RF텍 우리도 지난 11월 달에 그렇죠? 11월 12월 달에 이 7,000원 후반대죠? 7,000원 후반대, 중반대, 후반대 말씀을 드려서 만원을 목표 들여서 이때 만원 넘고 그 다음날 우리가 제외하자 하모니 관심을 제외했던 그런 종목군인데, 자, 이 종목군 그죠? 낙폭이 무지 심화됩니다. 지금 만원대에서 뭐 5,000원까지, 뭐 장중 한때 4,400원 반토막 나섰죠. 근데 이 종목은 이 강력한 지지선에서 그렇죠? 이번에 반등 줄 때도 3월 초순 때요. 첫째 주에 반등 줄 때도 반등 다음 반등 없고, 또 시장이 하락한 동방 하락했다죠. 시장에서 상당히 힘이 없는 그런 종목군이에요. 근데 이 종목군도 최근 낙폭 과대에 따라서 반등은 아마요 제 생각으로는 뭐 한 7,000원대까지 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7,000원대에서 좀 더 행보를 하거나 모습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요. 이 RF텍 조금 길게 보지 마시고 저는 한 7,000원대까지만 한번 우리가 반등 반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조금 낙폭달에들은 그냥 자율 반등 차원의 상승만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대신 KMW 있죠?
아까 말한 대로 이것도 공매도가 상당히 많은 종목이에요. 아마 그래서 공매도 6개월 금지에 따라서 아마 수혜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요. 최근에 주가 하락할 때 어제 그제 이틀만, 그러니까 이게 바닥권 인식, 5만 원을 바닥권 인식이 상당히 강했던 그런 모습이죠. 근데 뭐 시장의 원체 지수가 약세다 보니까는 이 목요일과 금요일날 좀 뒤늦게 하락하는 부분이 있지만요. 자, 이런 종목들은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드려서 아마 다른 종목들보다 그렇죠? 반등폭, 처음에 반등폭은 뭐 아까 말씀드린 RF텍이나 뭐 KMW 뭐 비슷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은 연속성 있는 것은 오히려 KMW가 낫다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심리면에서 왜 주변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빠질 때 될 수 있으면 안 빠지려고 끝까지 버티는 종목이 회복이 빠르다 그랬죠.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은 KMW는 좀 연속성 있게 그렇죠?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것도 RF텍처럼요. 조금 강한 반등은 동시에 나와서 뭐 2만 한 6, 7천 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지만은 그 위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서진 시스템도 그렇죠? 우리가 반등 관점일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오 테크닉스도 마찬가지죠. 조금 탄력이 약화되고 막판에 거래가 크게 실리면서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아마 강하게 반등은 줄 거예요. 저는 의외로 이오 테크닉스에는 낙폭 뭐 주봉상으로 볼까요? 아까 말한 대로 코스닥 시장이 한 16% 하락한 반면에 얘는 31% 2배 그렇죠? 거래량 크게 나왔다. 아마 심 있는 반등이 아마 강하게 다른 여타 종목보다도 더욱더 왜 낙폭이 더 심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가 크게 터졌기 때문에 아마 이 급매물들 다 소화되고 죠 이 보면은 개인들이 오히려 매도하죠. 그런 부분 그러면은 강한 상승의 흐름이 이오 테크닉스에 나올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이 종목도 추세가 한번 크게 꺾였기 때문에요. 요 정도 수준 뭐 9만 뭐 원대까지 그렇죠? 9만 원대까지만 해도 이 종목이 만약에 올라오면 그렇죠? 충분히 저는 강하게 올라올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에서 한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오 테크닉스 조금 메리트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 이제 유닛 테스트 그렇죠? 이것도 장 막판에 그러니까 주가가 3일 뒤에 3일 동안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죠. 좀 뒤늦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 종목군도 조금 반등세가 나오고 뭐 이오 테크닉스라든지 RF텍 서진보다는 좀 더 이 연속성 있는 그죠? 상승이 기대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JT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연속성 있게 반등, 자율 반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연속성 있는 그런 모습은 가능하다. 포스코 케미칼도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좀 연속성 있게 움직이는 모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한번 볼까요? 다음은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방송한 지 한 10분 훨씬 지난 것 같아요. 뭐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제 테마별 지금은 이제 낙폭 아주 가대 종목에서 자율 반등만 줄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연속성 있는 상승을 할 것이냐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테마별로 선도주,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반도체에서는 테스나, 네페스, SNS텍, 유진테크, AD테크놀로지 가장 늦게까지 버텼고요. 그래서 빠지는 것이 가장 늦게 빠지기 시작하고 낙폭도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군들. 그죠? 2차전지, 삼성SDI, LG화학, 에코프로, BM, 필옵티스, 5 통신장비에는 RF, HIC, 이노, 와이어리스, 스마트폰 부품주에서는 MC넥스, KH바텍. 이것은 시장 주도주. 아마 요런 부분 아마 시장에 강한 상승을 줄 때, 그죠? 덜 빠진 종목은 덜 올라갈 거고 아까처럼 심하게 빠진 종목들은 많이 올라올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종목군 아까 말씀드린 많이 빠져서 강한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뭐 서진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중간치가 조금 더 올라오고 폭은 뭐 그렇게 크지 하지만 기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연속성 있게 올라오고 이런 종목들은 다시
고점 돌파 등 시장 모양이 조금만 분위기 호전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 한번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나, 그쵸? 아까 말씀드린 질 많이 빠진 종목, 중간치 종목, 이거는 덜 빠진 종목군들, 그쵸? 요런 것들이 시장 주도주다. 네페스, 그리고 SN, ST. 그쵸? SNS도 조금 전 막판에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쵸? SN, ST. 그리고 장비주에서는 유진테크,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요런 종목군들이 바로 반도체 관련 주도주다라고요. 보시면 되고 2차 전지에서는 삼성 SDI 051910, LG화학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에코프로비엠. 근데 저는 이제 개별적 종목에서는 필옵티스 새롭게 시장에서 부각이 되려고 하다가 시장이 원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죠. 한번 필옵티스 한번 우리가 잘 지켜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제 하지만 아까 말한 상승 초기에는 아마 조금 탄력은 약화될 수 있지만 한번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고 5 통신 장비에서는 RFHRC 그죠?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이 네페스 지난 2월 달에 말씀드렸고 3월 달에는 RFHRC 말씀드렸는데 같은 맥락이죠. 상당히 힘이 좋은 모습이에요. 그죠? 계속적인 관심 가져줘야 되고 요 이노 와이어리스 그죠? 요런 것들은 이 시장 주도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주에서는 그죠? 조금 저는 이 아까 4개 테마 중에서 반도체 2차 전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5G 그리고 가장 약한 것이 스마트폰이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C넥스 KG 바텍 있지만 뭐 새롭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부품주보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조금 약한 것이 5G 이렇게 염두에 두고 비중을 조절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나마 스마트폰 중에 MC넥스, KG 바텍 우리가 먼저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뭐처럼 일단은 뭐 11,000원까지 그쵸? 그냥 자율 반등 차원으로만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그쵸? 뭐 일진 한번 약한 종목도 한번 보면 일진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죠. 그쵸? 예. 2차 전지 중에서 일진 머티리얼즈 그쵸? 저는 흘러내리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뭐 동진 세미캠도 마찬가지겠죠. 그쵸? 좀 힘이 약한 모습이다라고요. 좀 보시면 돼서 이런 종목군들은 이번에 반등을 줬을 때 힘을 보고 그렇죠? 우리가 좀 물량을 줄여줘야 되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홀딩해야 되는지 여부를 결정을 해달라 하면서 최소한 중간치급 그렇죠? 너무 센 우리가 주도주 역할은 조금 덜 빠졌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된다 해도 중간자리에 있는 그런 종목군으로 한번 교체 매매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중간치 있죠? 뭐 KMW라든지 ENF 테크놀로지, JT, 유니테스트, 포스코 케미칼, 뭐 삼성 ST, LNF 등 그죠? 뭐 LG 화학도 마찬가지고 그죠? 요런 종목군들을 오히려 한번 교체 매매 한번 고려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저희도 이제 유료 회원 모집이 있죠? 체험 VIP 모집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요. 여기 아래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자, 시장이 급락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다 똑같이 손실을 보지만요. 요 지수 안정 시에 반등이 나왔을 때 손실을 최소화해야지만이 다음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요. 3월 셋째 주 주간 장세 전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